6천에서 1억. 네, 많이 받는 사람은 1억 2천도 받습니다. 기술사 따야겠네요. 네, 기술사를 따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오늘은 66일 습관혁명의 저자 김준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준환 작가입니다. 1987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후방 각지에서 약 3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좀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현재 기술사로서 아파트 1000세대를 짓는 현장에 감독 대행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시고 네. 군 생활을 30년 정도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사로 활동하고 네. 계신 거 맞죠? 예. 좀 소개에 앞서서 네. 제 채널 자체가 이제 성공, 부자로 나아가는 분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게 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참 중령이셨잖아요. 그렇죠. 고참 중령 때는 연봉을 얼마 정도 받나요? 그때 7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7천만 원 정도요? 예, 예. 그런데 좀 시간이 됐죠?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2015년에 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8년 지났네요. 8년 전에 7천만 원 정도면 지금으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예, 8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모아놨던 돈도 혹시 많으신가요? 여러분들 뭐 군 생활 공무원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통상 모은 돈이 별로 없어요. 군인 장교 출신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한 2억밖에 못 모았던 것 같아요. 연봉도 그 뭐 8천을 금방 받은 게 아니라 소위 때는 뭐 한 2, 3천 받다가 대위 되면 뭐 4천 받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치파카님처럼 부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은 옛날에 그 빚을 내서 집을 산다든가 아파트를 장만을 하면은 그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빚쟁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투자라는 마인드를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으시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군인 하면은 연금이 있잖아요. 네. 군 생활을 30년 하시고 네. 중령 전역하셨으면 네. 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360, 70? 360, 70이요? 예, 그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도 그럼 받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파이프라인입니다. 놀고 먹고 이렇게 해도 월 360만 원은 계속 그렇죠. 들어오는 건가요? 예. 아, 확실히 중령이라 다르시네요. 제가 얼마 네. 전에 소령군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연금이 한 17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20년과 네. 30년은 네. 큰 차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한 네. 달에 360만 원을 네. 매달 꼬박꼬박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듣기로는 제가 만약에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죽어도 아내에게 몇 퍼센트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던데 60, 70%는 아내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60%는 예. 아내에게 간다라고 예. 들었는데 이게 군 생활의 최대의 메리트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 생활을 30년, 제가 만약에 30년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사회로 나간다고 하면 예. 좀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건 혹시 없으셨어요? 예,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DID 들이대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원래 잘하지는 못했는데 영어 공부를 하러 미국에도 가고 거기에 학교도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대학원도 좀 군에 있을 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그때 이제 조금씩 미래의 기술사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우리 병과에서는. 그래서 그때 조금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남보다 좀 더 빨리 준비를 했다. 자, 그러면 지금 군대를 전역하시고 기술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가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기도 하고 네. 이게 보유한 기술이 있다 보니까 연봉이 조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사 연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약 6천에서 1억. 6천에서. 예, 많이 받는 사람은 1억 2천도 받습니다. 와. 예. 정말 억대 연봉 직업 중 예, 하나네요. 예. 기술사 따야겠네요. 기술사를 따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후배 장교분들 중에서도 예. 저희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병 출신이거든요. 예. 공병 병과분들은 건축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공병 병과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예. 기술사 공부를 좀 파고 들으셔야겠는데요. 예, 그러셔야죠. 예. 아. 그러면서 경력 관리도 해야 돼요. 그 경력이 같이 라이선스랑 이렇게 복합적으로
됐을 때 그때 기능 발휘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은 아. 그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라이센스, 자격증과 네. 본인의 경력이 쌓였을 예, 때 예, 그 예. 두 가지가 합쳐지면 예. 전역해도 무서울 게 없다. 그렇죠. 그럼 공부를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예, 기술사 공부는 한 7년 했던 것 같아요. 7년. 7년 했는데 그 사이에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격증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선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한 40대쯤 됐을 때 나이가 그때는 토목 구조 기술사라고 그때는 막 1억 5천 연봉을 준다고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그 공부를 시작해서 한 2년을 그 공부만 했는데 구조기술사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물먹었죠. 그 토목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몇 명 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토목 시공기술사를 좀 준비를 하다가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그러다가 이 자격증도 나하고 안 맞는 모양이다 하고 접었어요. 그리고 이번 자격증 지금 건축 시공 기술사 이것을 이제 한 2년 공부하다가 취득했죠. 그러니까 한 과목만 한 게 아니라 한 기술사만 한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사 공부에 집중한 것은 한 2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한 2년 정도 준비하면 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게 맞습니다. 저도 사실 군 생활 전역 한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고 음. 준비한 과정까지 해도 2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만 먹고 2년 뭔가 하면은 정말 많은 게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마시고 한 1년 혹은 2년만 몰두해서 올인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업 말고 SNS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그램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 정도 되시죠? 지금 약 3,4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작가님 나이가 지금 60대시지 않나요? 61입니다. 그렇죠. 61하신데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400명. 400명. 어떻게 그렇게 인스타 팔로워를 잘 모으셨나요? 그게 이제 옆에 우리 리치 파카님이 제 그 사부입니다. 사부. 직접 배워가지고 팔로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리치 파카님께 배우면은 여러분들 금방 그 팔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깨알 홍보였습니다. 저는 더 대단하신 게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안 어려우신가요? 유튜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튜브는 옆에 계신 리치 파카님 같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을 아끼지 말고 분명히 전문가는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면 되는데 혼자 유튜브 보고 연구하고 뭐 유튜브에 가르쳐 주는 사람 많은데 그걸 혼자 하다 보니까 나이는 먹었지 머리는 안 따라가지 손도 안 따라가지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걸려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영상 한 개 만드는데 하루 보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돈 내고 배우는 게 제일 빠른 그럼요. 독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개발에 돈 투자하는 걸 아끼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고 가실 겁니다. 저도 이거는 완전 공감하는 게 자기 개발이나 뭔가를 배워서 내 가치를 올리는 일에는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투자잖아요. 맞아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돈을 쓰셔도 돼요. 저는 그게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게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길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으면 최고에게 배워라. 맞아요. 그렇죠. 뭐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그냥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알려주십시오 하는 게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인스타의 최고는 리치 파카입니다. 아닙니다. 깨알 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님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으시다가 전역하시고 늦은 나이에 책을 읽기 시작하셨잖아요. 도대체 얼마의 시간 동안 몇 권 정도를 읽으신 거예요? 제가 나이 58에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58세에 처음 지금 61인데 지금까지 1000권을 읽었습니다. 58세에 처음 책을 읽으셔서 지금 3년 만에 1000권. 1000권을 읽으셨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권가 아니에요? 한 권꼴은 이걸 읽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절대 허품이 아닌 게 작가님 주말 같은 때는 도서관 혹은 서점 가서 하루에도 막 몇 권씩 읽으시잖아요. 하루에 기본 4권, 5권. 하루에 기본 4권, 5권. 사실 저도 책을 통해서 조금 삶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작가님도 그럼 책을 그렇게 읽고 좀 더 부자가 되고 계신 것 같나요? 일단은 뭐니 해도 마음의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내 마음을 닦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제 앞에 있는 제 66일 습관혁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책 예.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예, 전에 감사합니다. 작가님께 이렇게 리치파카님. 리치파카님 해서 사인을 작년에 받았네요. 그렇죠. 작년 11월이니까 예. 저 전역하기 4일 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깨알 어필. 여기 책을 파니까 또 인쇄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읽으니까 거기 안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전자책을 써라. 그래서 기술사 전자책을 써서도 가끔 잠잘 때 제 그 카톡으로 팔렸다고 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소소히 만들어가고 있고. 인쇄라고 하면 네. 이 책이 판매되고 작가님께 한 10% 정도 들어오지 그렇죠. 않나요? 그게 바로 수익금. 인쇄이고 네. 인쇄는 자는 동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파이프라인이죠. 예. 그러면 작가님 실제로 책을 많이 읽고 마음에 부자지만 조금 더 부자가 되신 것도 있네요. 예,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작가님은 연금 들어오시죠? 예. 건설사 연봉 받으시죠? 예. 인쇄 들어오시죠? 예. 전자책 수익도 들어오시고 가끔 강의하죠. 강의도 하시고 예. 돈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오늘 맛있는 것 좀 사주실 수 예, 있나요? 오늘 리치파카님 아니. 저를 인터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저번에 얻어먹어서 오늘은 제가 사야 됩니다. 후배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후배라고 하면은 예. 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전역을 하는 후배들 예. 혹은 인생에 있어서 예. 나는 좀 가난했거나 평범하지만 작가님처럼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예. 가고 싶은 후배들에게 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후배들에게 서두에도 이미 강조했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한 6년 이렇게 기술사 공부를 할 때 그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안 다니고 혼자 독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시간이 돈보다 더 귀중하고 그것을 우리는 클리셰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를 우리는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돈보다 귀중하다. 예? 한금보다 중요하다. 말은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투자를 해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나보다 더 고수가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많은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세이브하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거둘 수도 있고 1억을 10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편협한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절대 아끼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느 것이든지 자기가 먼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자기 가슴이 떨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표 나는 이거 진짜 하고 싶다.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저것 건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뭐 열심히는 하는데 부산하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은 한 곳에 몰입을 안 하고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가지들은 좀 쳐내야 됩니다. 누가 술 많이 먹자 그러면 술자리도 좀 피하고 누가 뭐 모임에 가자 그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뭐 머리 좋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의 경쟁인데 누가 그런 불필요한 일들에 시간을 투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자와 실패자가 갈리는 겁니다. 작가님 지금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 게 예. 책 원싱에 보면 예,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예.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완전 공감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모든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해도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작가님 매일 이렇게 예. 스케이트 예, 자세 예. 막 연습하시기도 예, 하고 예. 실제로 스케이트 막 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진도 봤는데 허벅지가 엄청 두꺼우시더라고요. 예. 그게 다 스케이트로 다져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데 예. 집중해라. 예.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돈에 조금 관심이 많잖아요. 예. 경제적 자유에. 예. 근데 그것에 앞선 것이 건강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군 생활 30년 하고 네. 중령 전역하신 뒤에 66일 습관혁명의 저자가 되신 김준환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